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임자일주 여명인데요. 자, 임자일주 여명 이렇게 딱 사주를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간요지동이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일월연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기둥 이제 3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이제 모두 다 특이한 것은 간요지동으로 이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수 간요지동이 되겠고요. 월주는 토 간요지동, 그리고 이제 연주는 금 간요지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다? 기본적으로는 토생금 금생수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띌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분에게 이제 토는 관성이고 금은 인성, 그리고 이제 수는 비겁이니까 관인비 루트로 흘러갈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제 이름 오행을 더했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게 토 관성의 기운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토 관성의 기운이 유독 높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이제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의지 그런 것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보다 좀 이타적으로 뭔가 나를 위해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어진 어떤 직이나 직책 이런 거에 굉장히 충실하다.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에 봅시다. 토라는 오행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중성적입니다. 양기도 아니고 음기도 아니고 중성적이기 때문에 중간자적이라고 이제 위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자, 중재자 뭐 이런 역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업과 관련이 보통 있습니다. 중개업과 이제 보통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뭔가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토라는 뭐 오행의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토라는 것은 늘 항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항상성을 바탕으로 하죠. 항상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수용해주는 이제 그런 기운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가로서 이게 무엇이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힘써 돕는 타임,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이다? 소관성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어떤 사주 어떤 그 글자를 봤을 때는 관인비 루트가 이제 우세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다? 관생인, 인생비, 이제 이렇게 관인비 루트 운에 따라서 이제 인성도 이제 채워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인비 루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관극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편관과 정관 둘 다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정관이 좀 더 높고 이제 비견과 정관이 비견을 극하는 것이 좀 약간 주된 양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노멀한 뭐 그런 타입이죠. 약간 뭐 행정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어떤 행정직 뭐 약간 좀 흔히 볼 수 있는 좀 약간 문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혹은 큰 조직, 약간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인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큰 조직까지 인연이 있겠다. 그쪽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소속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의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충성스러운 타입이기 때문에 승진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위에 맞는 그런 일을 정말 충실히 하기 때문에 승진운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승진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무엇이다? 비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딱 이제 공고히 하고 세우면서 결국에는 무엇이다? 비겁운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는 어딘가에 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이 되면서 승진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이다? 내가 장으로까지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솔하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명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12운성에서 또한 쇠지가 지금 높잖아요. 쇠지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쇠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쇠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이제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타입, 섬긴 타입으로서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통해서 약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상담을 해가면서 치유에 도움을 주는 카운셀링, 그렇게 상담가로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다? 금수가 좀 이제 높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금수 오행 기본적으로 목화 오행보다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과도 좀 그런 부분을 다룬 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분야와 인연이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 상담 쪽으로 이제 본인이 가게 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이게 능동과 수동, 영이 이제 신강신약을 뜻한다 그랬고, 행동과 생각은 양기 음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쏠렸잖아요. 생각이 이제 무엇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렸다는 것은 용신은 볼 것도 없이 조우용신입니다. 이거는 자, 업부용신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조우용신, 그러니까 금수에 반대되는 목화 식재가 이분에게는 최고로 필요한 용신이다. 더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화 식재를 이제 보완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이제 운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신을 잡을 때 이분은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목화 식재, 양기의 어떤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기본적으로 그리고 관성이 높잖아요. 관의 기운이 높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세상에 뛰어들면서 뭔가를 개척하고 이끌어나가고 성취하는 이제 그런 타입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들어오는 일, 주어진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묵묵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입. 그래서 약간 기업 부서로 치면 약간 지원부서는 행정부서, 인사부서, 약간 좀 컨트롤 타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운드적인 부분, 인바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바운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더라. 이제 그리고 이제 화개살이 유독 높잖아요. 화개가 높다는 것은 이제 다양한 장소나 다양한 사람 이건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거나 사람 간에 인맥을 쌓거나 이런 것으로 빛을 발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 실력, 재능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널리 발휘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 이제 사실 청소년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의 공인된 상담 자격증이 사실 청소년 상담사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청소년만을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지금은 비록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이 든 사람,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무엇이다? 약간 좀 그런 실버 산업에 걸맞는 그런 심리 상담 쪽으로 이제 가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사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운을 넘어가 보면요. 자, 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화율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이제 엄청나게 조화롭거나 균형적인 사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균형이 좀 깨져 있더라도 변화율이 적을 때, 대운 그래프에서 변화율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꾸준히 그냥 이제 계속 걸어가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고 좀 약간 평범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이제 사는 것을 본인이 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어떤 기본적인 대운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신 뭐라 그랬죠? 무조건 목화라 그랬죠. 목화. 자, 목화라는 것은 무엇이다?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동남쪽.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남쪽에 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큰 어떤 좋은 기운을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서북 쪽으로 갔을 때는 이분은 전혀 이제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특히 서쪽에 있을 때는 평균을 어떤지 하회하는 쪽으로까지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쪽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서쪽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남쪽을 가까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동남쪽을 가까이 하고 서북 쪽을 멀리, 이것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실행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동수도 없어요. 그냥 정착해서 살면 돼요. 정착해서 쭉 그 분야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한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것도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동하거나 막 그렇게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정착해가지고 특히 동남쪽 방에서만 꾸준히 쭉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를 잡아 나간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겠다. 자, 오늘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다? 광극비 사주입니다. 광극비 사주 중에서 이 사주가 왜 어떤지 상담가로서 사주로서 사는데 적합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한 토오행과 12운성 쇠지, 그리고 이제 관성 이제 비겁을 극한 양상까지도 모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무엇이다? 조우용신으로 극단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조우용신의 불균형을 이제 메우고자 이제 어떤 방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용신방위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귀신방위를 피하고 용신방위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 정착한 것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